자, LOT 백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LOT 백큐 회사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아무래도 근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LOT 백큐 회사 이름 봐가지고는 도무지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뭐 특수 합금 뭐 이런 냄새들도 풍기고. 자 이게 별명이 이 회사가 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렇게 예전에는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빠꾸미예요, 빠꾸미. 반도체가 돌면 빠꾸미. 자, 반도체가 돌면 어김없이 튀어나오는 유명한 종목들, 반도체 대표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LOT 백큐 반도체 사브리그 대표 주자죠. 이게 그러니까 자 앞쪽에 얘기한 거 드는 것처럼 자 이거 리그로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뭐 아스널 맨시티 같은 이런 유명한 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가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요런 팀들 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딱 토트넘 정도의 위치, 중위권에 있는 여러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뭐 TSE라든가 이런 쪽의 종목들이 이제 딱 그 정도 급에 되는 거고요.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일부 리그의 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요 정도 급에 들어가는 이런 선수들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예전서부터 아주 유명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던 종목하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반도체 장비에 이제 원익 IPS 같은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품에서는 ISC 같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얘 성향상 조금 더 뒤쪽에 있는 종목하고 들어가니까요. 지금 최근에 연락이 들어오는 이 TCK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 하나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빠꾸미, 자 우리의 빠꾸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LOT 백큐의 경우에는 종목 자체로 저희가 단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만한 종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모를 만한 종목이 되어 있지만 이게 그렇게 이게 별 볼 일 없는 기업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반도체 시각 공정에 이렇게 요거 우리 천재 리더님이 이거 쭉 분석했던 요 코너 여기 보면 자 대표적인 PSK라든가 VM 지금 방금 들어갔던 요거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잘 근래도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종목들인데 근래 잘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등장하지 않는 이름들이 바로 이게 뉴파워 플라즈마, 알죠? 얼마 전에 분석 나왔다는 도우인시스의 모회사입니다. 지난주에 분석 나왔던 종목이죠.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던 울트라 스인글라스의 도우인시스, 그 회사의 모회사가 뉴파워 플라즈마고요. 유니셈 있고요. LOT 백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을 정해서 TCK하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요런 종목들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잊혀진 종목이 되냐 그러면 먼저 옛날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옛날 거부터 예전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냐 그러면 아니죠? 보이죠 여기? 자, 여기서 다시 그 멘트 또 등장합니다.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요. 우리 애가 뭐 스카이 서성한 그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전기대학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애였거든요. 우리 애가. 그랬었는데 MK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를 잘못 만나서이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고 얘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친구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때를 잘못 만나서야. 때를 잘못 만나서 하필이면 시험날 좀 아팠어. 이렇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몸살을 걸려가지고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원래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었다. 지금 보이시죠? 원래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이 LOT 백큐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별명이 붙어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들어가서 완전 개 죽사가지고 작살난 종목이든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많이 붙는 종목이든지 어느 쪽일지는 여러분들이 보이시죠? 이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사이드로 밀려나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왕년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지금 사이드로 밀려나간 종목들 같은 경우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2차 전지 이런 데로 넘어갔던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로 넘어 들어가고 2차 전지로 넘어 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넘어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중간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게 좋을 때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갔죠. 여기 에르투베켐도 그래요. 이제 보시면 2023년도에 2차 전지 좋을 때 자, 잘 보세요. 남들 여기 이렇게 먼저 어떤 이 TCK 같은 종목이 그 전에 사이클 좋았다 이렇게 깨져서 나오고 원이 가입해서도 이렇게 민기적 되고 있는 이때 에로티베켐은 반대로 올라 들어가죠. 딱 거친 거 2023년 뭐 하는 때입니까? 2차 전지 미쳐 날뛰던 때잖아요. 2차 전지가 마구 미쳐 날뛰던 때. 그러니까 2차 전지로 이렇게 들어갔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반대로 지금 반도체가 날라다니는 이 국면에서는 전환이 좀 늦어요. 전환이. 그래서 반도체 페이즈 2 여기에서 자 반도체 페이즈 2에서 들어가는 종목들 쭉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원래 반도체 페이즈 2에서 강한 기업들 부품 소재 기업 예를 들었죠? TCK 최근에 지금 TCK 쭉쭉 올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치고 나오고 있죠. TCK가 최근에 TCK가 이렇게 강한 흐름 보이면서 튀어나오잖아요. 예. 페이지 2에서 올라 들어가는 거는 이 소재 부품 기업들, 저 페이지 1에서는 장비주, 테스 뭐 이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 PSK, VM 같은 이런 장비주다는 반도체 페이지 2에서는 부품 소재주 그리고 저평가주. 저평가죠. 그리고 나머지 한 조각이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쪽. 2차 전지 때문에 실적이 조금 잡혀 있다가 반도체 쪽에서 살아나면서 반도체 쪽에다 무게를 실어서 옮겨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조금 늦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같이 하는 종목들이 실적이 좀 늦게 회복이 된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쫙쭉 가서 보시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요. 네? MK전자 같은 종목에서부터 설명드릴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귀에 익숙하지 않은 반도체주들 설명드릴 때마다 혹은 또 반도체가 하는 OLED 같은 경우에서도 이 DMS 이 종목 지난 실적 박살나고 있는 이게 주가 박살나고 있는 동안에 이 DMS 같은 종목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장세 개망해가지고 착살나는 동안에 이렇게 더블 내드렸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이 에로티베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스카이 서성한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중경외시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유명한 종목이에요. 반도체 진공펌프 회사. 자, 간식 진공펌프 대표 종목입니다. 얘도 자기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진공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전지 다 하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 보면 이게 제품 보면 멀티 타입 하이브리드 스크류 특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도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좋아서 2차 전지 쪽으로 얼마 들어갔었는데 2차 전지가 병신 같아. 그래서 이게 자빠졌다가 이제 반도체가 살아나면 다시 하이브리드예요. 반도체가 이제 살아나면서 이제 반도체로 옮겨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전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전환 과정 동안에는 그렇게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냥 2차 전지랑 비슷하게 이런 기업들 몇 개 제가 여러 개 설명드렸었죠. 뭐 DKT 같은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례대로 쭉쭉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반도체가 있는데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죠. 반도체와 통신. 자, 반도체와 통신과 2차 전지 쪽을 모두 다 하는 기업, 유일한 기업 서진 시스템.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분기 814억 확 뛰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87억, 순이익 80억. 얘가 원래 앞에 얘기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애가 아니야. 이제 이쪽으로 2차 전지로 노마 들어갔던 거를 이제 다시 되돌려서 돌아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 기간 동안에는 이 종목이 그렇게 빛을 볼 일 자체가 없죠. 전환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뭐
쭉 민기적 그러고서 이제 남들 올라가는 것만큼 얘도 반도체긴 하니까요. 그냥 민기적 왔다가 이제 깨지는 때서는 그냥 이렇게 작살냈다가 이렇게 지금 떠서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실적 추정이 지금 실적이 그 전에 적자했었고 전망치도 나오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정치를 찾아내기가 조금 애매한 수준이 되어 있죠. 애매한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827억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가 지금 2차 전지에 잡히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저력 자체가 이 정도 수준은 내주는 종목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은, 자, 이 정도 수준은 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제 분기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80억대 아닙니까? 그렇죠? 80억대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 정도의 실적은 충분히 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못해도 한 2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은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라고 놓고 보게 된다면 현재 주가 수준의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가 1260원, 시가총액 1800억이에요. 1800억. 자, 이러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경우는 이게 이쪽에 뭐 100배를 찍고 있습니다만 100배 아니고요. PR 10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그전까지는 안 좋았지만 이제 뒤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눈에 띄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세요? 이제 저점에서는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이 낙폭이 워낙해서 크는 거고요. 얘는 이제 뒤에 앞에서 제가 차례대로 이제 페이지 2에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찾아드리지 않습니까? 앞서서 그래서 TCK 같은 종목들 설명을 드렸죠. TCK 할 때도 제가 똑같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와닿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TCK가 그런 종목이 아니다 라고 이거 분석해 드렸지 않습니까? 얘가 얼마나 센 종목이냐면 이 TCK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세계 1위 회사, 세계 1위 회사라고 얘기 들었죠? 대표적인 부품 대표주입니다. TCK. 여기 LOT 백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저는 상위에 있는 대표급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대학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스카이 못 가고요. 서성한 못 갑니다. 스카이도 못 가고 서성한은 못 갑니다만 중경외식까지는 갈 수 있는 만만하게 볼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하게 돌 때는 3부, 조금 처질 때는 4부, 3부, 4부 이쪽에서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계속 뒤로 빼놓고 분석을 한 번도 드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실적 개선이 좀 느리니까. 자, 요보다 급이 위쪽에 있는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이 느린 대표적인 케이스의 종목이 얘죠. 넥스트인. 자, 이 넥스트인이 한 레벨 더 위쪽에 있는 애요. 얘 같은 경우도 이번엔 유난히 이 실적 개선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지금 이렇게 못 들어들고 있는 구조인데 이런 종목들이 일부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서 이제 MK전자. 자, 여기서부터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죠. 우리 애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 MK전자서부터 계속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는 얘기예요. 에러백큐움. 올드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올드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빠꾸미 이렇게 얘기 드렸었죠. 자, 빠꾸미 돕니다. 빠꾸미 매수 준비하시고요. 우리 빠꾸미 때가 됐다. 빠꾸미 2차 전지 때문에 빚받다가 2차 전지 때문에 망했다가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오는 빠꾸미. 자, 매수 위치 답 나오죠? 요 구간입니다. 38 넘어갔다 60일까지 눌러들어온 요 구간에 1차.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수가 또 쳐밀리는 흐름이 조금 더 밀려 내려오고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빠지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아래로 눌려 들어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차 들어가고요. 눌려 들어오는 흐름이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라인에서 한 번 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얘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시세도 이제 시작, 실적도 이제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죠.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두면 때가 되면 난다 이겁니다. 이건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시로 계속해서 분석이 나가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종목, 앞쪽에서 이 DMS 같은 종목들 이런 거 완전히 모르는 종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처음부터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얘가 디스플레이라서 그렇지 20년 넘게 세계 1위 한 회사입니다. 얘가 삼성과 LG의 교차 수주 1호를 다투던 종목이 이 DMS고 기술력이 끝내주기 때문에 그 자회사 비올 의료기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의료기에서도 대박이 나고 우리 애가 그런 애예요 라고요 설명드리고 딱 잡아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대박 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듣도 보도 못하는 그야말로 듣도 못하는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왜 저래 하는 저런 듣도 못하는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반도체 종목 추천했을 때마다 분석해 드릴 때마다 얘기 드리잖아요. 이거는 저만 아는 거 아니고요. 천재리들만 아는 거 아니고 그리고 우리 오르고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 모르는 내용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만 모르는 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때가 되면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장세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장세 나쁠 때 계좌 지켜주는 데 도움 주고 장세가 좋을 때는 수익률 극대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